이건 저기 좀 지나가는 질문으로 새누리당이 당명을 자유한국당으로 바꿨어요. 네. 네. 네티즌들은 자유당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네. 당명 바꾼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당명을 바꾼다고 해서 그 네. 본질이 바뀌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새누리당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는 하지만 네. 저는 일단은 이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의 어떤 그 상처가 너무나 깊기 때문에 네. 이번 일은 당명을 바꾼다고 해서 그것이 국민들로부터 잊혀질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네. 좀 너무 오산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탄핵 국면 얘기 안 할 수 없는데 벌써부터 이제 헌재 결정이 이제 2월은 이제 물 건너갖고 3월로 늦춰지면서 탄핵 기각설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좀 보고 계시는지 좀 궁금한데요, 의원님께서. 저는 물론 방심해서는 안 되겠지만은요. 네.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대통령 변호인단의 꼼수 또는 일부 보수층의 바람이 맞물린 그 어떤 소문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네. 이번 그 탄핵 심판에서 저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네. 이 탄핵 심판은 그 개인 간의 소송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자연인 박근혜라는 사람의 권리 구제를 위한 소송이 아니고 네. 대통령이라는 공공기관과 소추인인 국회라는 공공기관이 벌이는 공적 소송이거든요. 네. 이게 사적 소송이 아니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공익을 위한 것이냐, 무엇이 대한민국을 위한 것이냐라는 관점을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특검의 대통령 대면 조사가 당초 오늘이었는데 이제 날짜가 유출되는 바람에 청와대 쪽에서 이제 거부했고요. 네. 대통령 대면 조사 제대로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이 부분도요. 네. 그 대통령이 자연인 박근혜의 사적 사익을 위해서 지금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그 청와대 측의 반론을 들어보면 특검이 예의를 지키지 않았다. 그런데 그러면 대통령은 과연 국민에게 예의를 지켰습니까? 그리고 대통령이 스스로 자신의 입으로 검찰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었죠. 그러니까 이런 대통령의 거짓말에 대해서 지금 국민들이 얼만큼 분노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청와대의 그 어떤 반성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을 전혀 느끼지 못한다는 점에서 참 안타깝습니다. 네. 네. 대통령은 사실 그런 측면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측면이 좀 있는데 법 위에 군림하고 있는 거죠 지금. 네. 그렇습니다. 삼성 이번 어떤 특검의 어떤 최대 수사 대상이기도 한데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1, 2조 원대 사재 출연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고 삼성 측은 그런 사재 얘기는 그 사재 출연이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이재용 부회장이 사재 출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번 사안이 사재를 출연해서 해결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어제 최근 보도를 보면 그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이후에 그 순환출자고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공정위에서 주식 매각을 결정을 했는데 그 문제도 청와대가 개입을 해서 절반만 매각해라라고 했다라는 이제 어제 특검이 이제 그 압수수색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보도가 있었는데요. 네. 이렇게 공정이라든가 금융위에까지 이런 어떤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법 위에서 청와대와 삼성이 뭔가 거래를 했다면 이것은 삼성 이재용 부회장으로의 그 승계를 위해서 세금을 내지 않고 그냥 그 삼성이라는 재벌이 수십조 원을 그냥 거저먹으려고 하는 거하고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지속적으로 계속된다면 대한민국 경제가 건강해질 수가 없고 발전할 수가 없죠. 일반 서민들은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으면 50%의 세금을 내는데 재벌 2세, 3세들이 이런 식으로 1%의 세금도 내지 않는다 하면은 과연 우리나라 경제가 버틸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공정하다는 측면에서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알겠습니다. 이번 사안은 굉장히 엄격하게 다뤄져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요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특검팀의 활동 시한이 이제
이달 말까지인데요. 네. 연장 가능성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이것은 연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특검이 지금 우병우 수사도 제대로 아직 못했고요. 이런 그 재벌과 관련된 부패 수사도 제대로 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것은 연장을 해야 하는데요. 네. 이 연장의 그 결정권을 황교안 권한대행이 쥐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과연 이 황교안 권한대행이 그동안의 행태를 보면 박근혜 대통령과 거의 한 몸이었기 때문에 네. 비협조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연장이 어려운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거부를 하게 되면 국회에서 지금 이미 제출된 특검법 개정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김기춘 전 실장이 이제 구속 기소됐는데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네, 뭐 사필 기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네. 한 공직자로서의 그 일생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그런 반추해보는 그런 계기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뭐 바로 뭐 현안으로 좀 들어가 보죠. 뭐 네. 그 당내 이제 대선 구도가 문재인, 안희정, 이재명 이렇게 3파전으로 굳어졌어요. 네. 안희정 지사가 여론조사로 이제 뭐 2위로 급부상하면서 경선이 이제 박진감 있게 넘치게 됐는데 특히 이제 안희정 지사가 새누리당에 대해서 대연정을 제안한 것을 놓고 당내에서 뭐 여러 말들이 나오고 있고 당 밖에서도 이제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정권 심판이라는 시각에서 보면 네. 대연정론이 당장은 비판받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나 한 번 더 생각을 하고 현실적으로 들여다보면은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여소야대 정국이 되기 때문에 이 연정과 협치를 하지 않으면 국정을 이끌어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발언에 대해서 지금 뭐 이렇게 왈가왈부하는 것은 저는 시기적으로는 조금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과거의 독일의 경우를 보면은 1966년부터 69년까지 3년간 그 라인강의 기적 이후에 경제 위기가 몰려오니까 네. 그 나치의 부역 세력을 넘어서 대연정을 한 경우가 있었고 지금 메르켈 총리도 연정을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이 대연정이라는 단어가 지금은 비판받을 수 있겠지만 네. 정권 교체 이후에는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명박근혜 정권이 네. 이 부패로 망가진 네. 그 경제 위기가 대선 이후에 찾아오게 되면 네. 이 보수 진보의 이분법을 벗어나서 가장 그 우수한 사람을 적재적소에 쓰지 않으면 한국의 위기를 과연 극복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대연정에 대해서는 뭐 여러 얘기가 있지만 이제 핵심적인 거는 새누리당과의 대연정은 박근혜와의 대연정이다. 박근혜 뭐 지금 대통령과 같이 하겠다는 거다. 이런 지적이 가장 뭐 핵심이에요. 반론은. 그렇죠. 그러니까 정권 심판을 해야 된다라는 그 국민적 감정이 있다는 것도 저도 인정은 합니다.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대연정은 정권이 어떻게든 이제 대선이 끝나고 난 뒤에 불가피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협치가 불가피하지 않나 싶습니다. 협치가요? 그런데 이제 그 당시 이제 그 이후에 뭐 그 이후 상황이라서 지금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렇습니다만은 네. 어쨌든 최고의 전문가를 찾아야 되지 않을까. 네. 왜냐하면 한국도 이제 경제 위기라는 그런데 직면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명박근혜 정권이 너무 부패했었기 때문에요. 네. 네. 뭐 어쨌든 그 의원님께서는 안희정 지사의 이런 대연정론 조금 긍정적으로 평가하시고 계시다 이렇게 봐도 되겠군요. 지금 지나치게 비판하는 것은 옳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뭐 당내에서는 여러 이제 대선 토론 또는 뭐 대선 이슈 이런 것들 놓고 이제 조금씩 이제 불이 붙고 있는데 샤법시험 부활을 놓고도 이제 주자들 간에 의견이 엇갈려요. 문재인 전 대표는 뭐 로스쿨이 이미 시행됐고 있기 때문에 사법시험 부활이 어렵다는 입장이고 이재명 성남시장은 계층 이동에 새로운 기회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사법시험 존치해야 된다 이런 주장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법사위 간사 법사위원장 시절에 이미 의견을 여러 차례 피력을 했었는데요. 네. 이 로스쿨 제도라는 것이 미국으로부터 도입한 것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미국에도 베이비바라고 해서요. 이 변호사 예비시험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반드시 로스쿨을 나오지 않더라도 변호사가 될 수 있는 거죠. 네. 물론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만큼 힘듭니다. 네. 왜냐하면 그 포션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도 어떠한 제도를 실행함에 있어서 이렇게 흑백 논리로 할 것이 아니라 네. 변호사 예비시험 제도를 둬서 로스쿨에 가지 않고도 변호사가 될 수 있는 그 구멍, 그 길은 열어놔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희망의 사다리를 만들어주는 것이 저는 그것이 맞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구멍과 이제 길을 열어둬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이제 결국은 많은 고신앙인 또는 그것이 희망 고문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지적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어떤 그 젊은이들의 희망을 꺾는 것보다는요. 네. 저는 어떤 그런 희망을 주는 것이 사회적으로 더 큰 포용적 그 성장을 이룰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것이죠. 네. 네. 뭐 이재명 시장은 뭐 지금 이제 사법시험 존치 논란에도 그렇고 문재인 전 대표에게 계속 토론 좀 하자고 이렇게 좀 뭐 애글 하듯이 그러고 있는데 토론이 잘 안 되는 이유는 뭡니까? 글쎄요, 제가 그 사정은 잘 모르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토론은 뭐 앞으로 있겠죠. 네. 네, 네. 뭐 문재인 전 대표가 토론을 자꾸 피한다는 그런 어떤 뭐 얘기를 자꾸 하고 있어서 말이죠. 네, 제가 그거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네. 뭐 아까 안희정 지사 얘기가 나와서 요거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데 안희정 지사가 최근에 이제 김종인 의원이죠. 네. 김종인 의원에게 4차례 만나서 경제 정책에 어떤 정권을 드리겠다 이러면서 이제 뭐 러브콜 아닌 러브콜을 보냈는데 김종인 전 대표는 뭐 탈당 없다. 뭐 예전에 이제 순교하겠다 이런 말씀하시다가 이제 탈당 없다 이렇게 안에서 뭘 도모하시는 분위기인데 어떻게 안희정 지사와 이렇게 좀 어떤 그런 뭐 좋은 관계 또는 뭐 지원하는 관계 이렇게 갈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저는 이제 탄핵 이후에 전국의 이슈가 네. 경제로 옮아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 지금 대한민국의 이런 어떤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구이냐의 관점에서 보면 네. 안희정 지사가 김종인 전 대표에게 그러한 그 의견을 피력한 것은 굉장히 잘한 일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예. 김종인 전 대표가 어떻게 화답을 할까요? 그것은 뭐 독일 출장을 다녀온 이후에 네. 본인께서 의견을 피력한다고 하셨으니까 네. 그때까지 한번 기다려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네. 의원님께서 이제 김종인 전 대표가 조금 친밀한 관계라서 네, 제가 혹시 의중을 좀 알고 있지 않을까 해서 여쭤본 겁니다. 네.